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가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동안 제가 안 올렸죠. 그래서 저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가를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좀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가를 구하시고 대출 금리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투자를 하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2017년도쯤 산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2016년 2월에 촬영된 겁니다. 주변을 한번 봐주세요. 그냥 프라자 건물이죠. 근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고시텔, 순댓국, 2층에 엉터리 생고기, 그냥 이런 개인 프랜차이즈들 아주 좀 네임밸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제가 지금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상가가 20개가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건물하고 가지고 있는 상가, 구분 상가의 개수를 따지면 25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 개도 팔지 않고 다 월세 소득으로 받고 있고요. 다 2배 가까이 월세가 올랐습니다. 1.5배에서 2배는 다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가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가를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냐? 이런 게 또 궁금하시겠죠.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 지지미 포차. 이때 천에 월세가 100만원 정도? 제 기억엔 요거였고요. 매매가가 제 생각에는 3억 1000으로 1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깎아가지고. 근데 요거 계산해봐도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수익률이 4% 나옵니다. 4%. 2016년부터 17년 넘어가는 사이에 샀을 텐데 수익률 4%. 이건 나는 왜 샀을까 이거를. 수익률도 안 좋아. 주변에 상권도 별로 약해. 상권도 한 B급, B제 마이너스 상권이야. 왜 샀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세입자가 장사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제가 고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월세가 1000에 100인데 나는 이거를 2000에 200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매매가 3억 1, 3억 1억. 2000에 200으로 계산하면요. 매매가 3억 1000에 샀으니까 수익률이 8.2%로 올라갑니다. 보증금도 2배, 월세도 2배. 이거를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6년 전에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번 미션 공부입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중동 먹자, 신중동 먹자. 제가 이 동네 지역을 잘 알잖아요. 이 신중동역에 요 주차장 자리요. 이 주차장 부지가 무조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건물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센트럴 프라임 오피스텔. 뭔가 막 뭐가 바뀌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주차장 부지에. 그리고 호재를 들어보니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주상복합 굉장히 중동에서 제일 비싼 들어온다는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자리에서 주차를 해놓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낮 3시간, 밤에 3시간, 요 정도를 낮밤으로 여기서 한
이틀 정도를 얘를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틀 고민하고 중개사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요거 바로 매수했습니다. 이거 매수했을 때 제 지인분들이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형, 나 저거 산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걸 왜 사냐, 저 이상의 귀신 나올 것 같은 이상한 거를 왜 사냐. 하지만 제가 여기를 이 주변에 좀 뭔가 메리트와, 그리고 여기가 전용이 17평이나 됩니다. 1층 상가치고 또한 코너죠. 건물에 이 프라자가 여기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쪽 뒤쪽은 후문 쪽문 하나 있는데 메인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너의 요 자리, 분명히 나는 2000에 200까지는 받을 수 있을 자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요. 이제 보십시오.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제가 바란 대로 바뀝니다. 2016년 2월, 2017년 1월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쪽 부분에. 그리고 여긴 아무것도 없죠. 2018년 3월 뭔가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세입자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때 제 기억에는 130 정도로 이제 올랐던 것 같아요. 120인가 130인가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여기 옆에가 이때 당시 요 옆에 아까 그 주차장 자리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주차장 자리가. 근데 제가 되게 흥분했었거든요. 이때 요 한 칸이 6억 정도의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용 평수가 8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6억씩 해. 근데 여기 있죠. 이걸로 바뀌었죠. 밥 한 끼로. 여기는 전용이 17평인데 내가 3억 1억에 샀단 말이에요. 옆에는 신축인데 8평이 6억인데 이때부터도 나는 예상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흐릅니다. 2019년 10월 아직도 똑같이 밥 한 끼, 왼쪽 편은 상권 다 들어왔고요. 약간 이상한 게 생겼죠. 이 건물이 뭐지? 없었던 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부천에서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중앙공원 바로 옆에 주상복합이고요. 여기가 들어와서 분양가가 10억이 다 넘었어요. 이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라인이 살기 시작합니다. 상권이 2020년 11월 상권은 살았지만 아직까지는 세입자가 힘듭니다. 근데 공실은 절대 안 납니다. 요게 이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라인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 11월 달 여기 참치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소곱창 전골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제 생각에는 월세가 이제 한 160까지 올라갔어요. 100부터 시작했죠. 공실이 절대 안 납니다. 세입자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아요. 저는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제가 원하는 수익률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대신 이 세입자가 있을 때까지는 제가 월세를 그대로 고정해 줍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나갈 때 항상 웃으시고 나가시고 권리금 다 받고 나가셨습니다. 2021년 그대로 소곱창 전골집인데 뭐가 바뀌냐면 뭐지? 아파트가 늘어났어. 원래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만 있었죠. 정말로 비싸게 분양된 완판된 아파트.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주상복합이 또 생깁니다. 여기도 엄청 비싸게 완판됐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상권이 더 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권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장사가 완전히 상권이 자리 잡히지 않아서 조금씩 힘듭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160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하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입자가 바뀐다고 해서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르익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무르익으면 안 바뀔 거예요. 22년에 서울식당이라고 또 바뀝니다. 세입자 엄청 많이 바뀌어요. 이건 뭐 제가 잘못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직 상권이 미성숙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걱정은 했어요. 여기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밥집을 들어오셨는데 그냥 그런 백반집이에요. 백반집. 그래서 좀 견디기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170이었어요. 100에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죠. 이거는 이 주변의 상권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중개업소에서 이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제시를 해준 금액입니다. 이제 공실 없이 다 현재 이 라인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세입자가 대략적으로 한 4번 바뀌었나요? 4번을 바뀌면서 월세가 100에서 17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제시해준 금액으로 바뀐 겁니다. 최근에 뭐로 바뀌었냐면요. 이 서울식당이 권리금 받고 나가시고 2000에 180으로 초밥집이 들어왔는데 대박입니다. 드디어 상권이 무르익었고 거기에 걸맞는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초밥집이 오픈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엄청납니다. 반응 폭발적이고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옆에 아파트 단지랑 그리고 주상복합 그리고 이 주변 아파트 대단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웨이팅도 걸리고 있고요. 배달도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 보면 풀 5점에 배달도 엄청 많습니다. 부천 진심 초밥, 부천 신중동의 진심 초밥입니다. 많이 가주세요. 저희 세입자입니다. 깔끔하고 맛있는 신중동 맛집.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계속 바뀌다 보면 거기에 걸맞는 세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요 전까지만 해도 170일 때 밥집 힘들었습니다. 저도 월세 받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공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난 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바뀌면서 세입자분께서 180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세입자분께서 180에 뭐 제가 제시했나요? 중개사 분께서 요 정도에 한번 브리핑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브리핑이 됐는데 바로 계약이 됐습니다.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이분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중동에 그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껴 있고요. 배달을 보내기 굉장히 유용한 자리고요. 또한 전용이 17평에 월세가 180만원 1층에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여기를 선택하시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배달의 민족에 이렇게 싼 단가가 아니죠. 초밥 1인분에 25,000원, 19,500원, 16,000원, 14,000원. 근데 배달이 엄청나게 많고요. 홀도 장사가 잘 됩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으신, 그 실력이 좋으신 사장님께서 들어와 주셔가지고 진심초밥이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수족관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 안에 주문할 수 있는 태블릿 PC도 다 갖다 놓고 정말 요즘 신세대 사장님답게 깔끔하게 모든 걸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분께서 가게를 조금 재정비해 주시고 가게 가치를 높여주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깔끔하죠? 사장님의 정말 깔끔한 센스가 돋보입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장사를 하지 않고 저는 임대인인데도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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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률로 올라가는 거에 정말 소름을 느끼고 내가 진짜 상가를 잘 보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께서 좀 괜찮은 상가를 사실 수 있게 저렴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일반 구독자분들 말고 멤버십 분들께는 좀 금매나 수익률이 좋거나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상가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초밥 그리고 횟집으로 변신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가는요. 자리가 안 좋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상권이 흐름으로써 언젠가는 좋아질 상가입니다. 근데 저평가되어 있던 상가를 지금 샀다고 해서 혹은 공실이 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끈질기게 기다리세요. 공실이 되면 월세를 조금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하고 대신에 꼭 저평가되어 있는 상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축 분양, 신도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된 라인인데 뭔가 저평가되어 있고 주변이 뭔가 바뀌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요. 좀 한 5년 정도 갖고 있을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제가 보여드린 상가처럼 1000에 100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00에 2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대출 이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샀을 때 당시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갔다고 쳐. 내 월세도 2배가 올라갔고 보증금도 2배가 올라갔습니다. 대출 이자가 높을까요? 상가의 가치가 상승되는 게 높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가 투자를 할 때요. 금리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 나오잖아요. 대출 80% 이상 받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냥 삽니다. 지금 당장 안 남아도 돼요. 돈이 또이또이 돼도 돼. 얘랑 월세랑 이자랑.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월세는 더 높아질 걸 알고요. 대출 이자는 작아질 걸 압니다. 왜? 원금이랑 같이 상환하니까. 처음에는 이자만 내다가 3년째 재연장할 때는 원금 상환하라 그러죠. 같이. 그러면 시간이 5년, 6년 흐르면 상가의 가치는 2배로 올랐고요. 월세는. 이자는 2배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왜? 원금이 줄어드니까.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이 한계가 100에서 200으로 늘었잖아요. 250 받던 게 400 된 것도 있어요. 300 받던 게 350 된 것도 있고요. 120 받던 게 175도 있고요. 80 받던 게 130 받는 것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가를 볼 줄 아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지역을 너무 많이 돌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잘 아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지역을 딱 꼽으세요. 저는 있죠. 부천. 저 이거 눈 감고도 알아요. 상가 가격 얼마인지. 무슨 동에 무슨 동 다 합니다. 그냥 나오는 순간 저는 현장 안 가보고 바로 계약금 보낼 수 있어요. 제가 부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백날 교육받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무슨 투자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돌아다니세요. 그냥 돌아다녀. 어딜 돌아다녀? 그냥 부동산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상가 가격도 맨날 따지고 상가 가격도 시세를 좀 알아놓으시고 그 지역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시세 차익으로 2억 버는 것보다요. 이거 진짜 완벽한 정확한 말이니까 꼭 새겨 들으세요. 시세 차익으로요. 2억 남기는 것보다요. 월세 수익을요. 100에서 200으로 올리는 거. 이게 훨씬 가치가 높은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매달 같은 돈이 200만 원이 그 날짜에 들어온다는 건 내가 다음 투자를 계획할 수 있고, 다음 달이면 통장에 얼마가 쌓여 있어서 또 다른 걸 투자할 수 있고, 그런 내 나름대로의 플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이 높아지는 거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셔야 했지만, 다음에도 시세 차익 건물 같은 거를 볼 때 좀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잖아요. 왜? 월세가 계속 나오니까. 어차피 매달 내 통장에는 계속 몇 천만 원씩 쌓이니까. 아시겠죠? 아무튼 맨날 아이스크림만 올리다가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구분상가에 대해서 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실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서 아시죠? 저는 제가 느끼지 않는 거는 영상에 안 올리는 거.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고맙습니다. 짠돌이 만수르입니다.